자, 그럼 먼저 이주호 기자와 함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주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주호 네,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예쁘시네요. 머리 스타일만요. 눈도 예쁘고. 네. 네. 자, 뉴스 하나씩 시청자들에 전해드리도록 대한 하겠습니다. 예의죠. 네. 항상 최상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 그니까요. 네, 이주호 기자는 노력 안 해도 최상의 모습이라 생각하신다고 아니요, 저 되게 열심히 아침에 준비하고 옵니다. 꾸민 겁니까 이게? 네, 네, 이게 그래요? 꿈인 겁니다. 네, 이주호 기자. 자, 일단 미국 증시는 다우가 한 1% 빠졌고요. 그리고 네. S&P 500이랑 나스닥 지수 한 0.7%씩 빠졌는데 그냥 뭐 장중에 큰 변화는 없이 그냥 계속 하락세를 좀 유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던 데는 국채 금리 상승이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2년물하고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고 오늘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사실 둘 다 그러니까 거의 셋 다죠. 셋 다 네. 약간 그 수요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높지 못하고 그게 결국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쳤고요. 네. 그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그 연준의 베이지북 있잖아요. 경제 베이지북. 네, 동향 보고서. 네.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미국 경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살짝 혹은 완만하게 확장됐다고 평가했는데 이게 경기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는 결국 금리 인하 시기는 약간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된 측면이 있어서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은 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애플에서 어제 무슨 소식이 있었냐면 그 말레이시아의 첫 번째 애플 매장을 내놓는다. 아, 그래요? 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 그 맥락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그랬죠, 그러니까 그랬죠.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안 좋은 것에 따라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가 애플의 아이폰 판매 지난달 중국 판매량이 그 애플이 이제 그 워낙 중국의 토종 브랜드들 막 화웨이, 오포, 비보 이런 것들 잘 팔리니까 네.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할인 정책을 엄청 썼거든요. 중국에서. 네, 그래서 지난달에 그 아이폰 판매가 52% 급증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기간에 토종 브랜드 점유율이 중국 내에서 85%였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1월에 83%, 2월에도 83%, 3월에도 82%였는데 이게 지난 4월에 85.5%니까 네. 할인 정책 펴도 애플보단 신토불이다. 역시 중국은 이제 점점 자국 브랜드들을 좀 키우려고 하여튼 나라도 노력하고 네. 그 나라 국민들도 자국적으로 어지간하면 가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하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바짝 달라붙고 있는데 제가 네. 오늘 마감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갖고 왔거든요. 예. 엔비디아가 2조 8,700억 달러, 네. 그 다음에 애플이 2조 9,170억 달러. 그러면 900개 차이 안 나요? 이거 얼마입니까? 한 400억 달러. 400억 달러에서 한 500억 달러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요. 이게 400억 달러 이거 얼마 차이 안 나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거 1,000억 조 50조 거의 한 50조에서 70조 가량 차이 나는 거긴 해요. 70조 원 가까이 차이 나는 거긴 한데 와 그래도 꽤 많이 붙었죠. 워낙 이제 그 시총 전체가 크니까 네. 사실 애플이 뭐 한 1, 2% 빠지고 엔비디아가 한 2, 3%만 올라가도 그렇죠. 금방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 우리는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역전했다는 뉴스를 보게 될 수도 와. 있지 않을까.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뭡니까 그 주식 분할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도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제 애플이 3위로 밀려나고 엔비디아가 2위로 올라갈 수도 네. 있는 상황. 네. 네, 근데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냥 이 정도 평탄 유지하다 보면 엔비디아가 현재 기세로 만약에 올라가면 네. 뭐 마소도 충분히 범위 안에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싶긴 한데 일단 근데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최강인 게 분명하고 엔비디아 말고는 딱히 없는 게 분명한데 그 다음 단계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또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냐 아니면 애플이냐. 왜냐하면 어쨌든 온디바이러스로 갔을 때는 그것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인 거고. 네. 그럼 서비스 플랫폼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어떤 기계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냐를 생각하면 또 애플의 기기인 거고 그래서 네. 거기에서 누가 이제 승자를 차지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AI가 온 디바이스로 갔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계속 기다리고는 있는데 네네네. 지금은 아직은 서비스 출시는커녕 돈만 이렇게 계속 잡아먹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저희 그 정프로님이 네. 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북한에서 또 발표했다. 요 네네.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거는 딱 거기까지가 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대북 전단 살포하고 오물 투척하고 요 다음에 이제 그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이어지긴 했는데 사실 요것과 연장선상에서 어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네. 미국 상원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핵 우산이라는 그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아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해야 된다. 핵 우산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아무래도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좀 경각심과 경계심을 좀 높이고 있는 차원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밈 주식들도 지금 계속 들썩들썩 하는 모양이던데. 네. 네. 참고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이 엔비디아로 지금 역전이 아마 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뉴스들도 조금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엔비디아 대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뉴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어제 저녁에도 꽤 아주 뜨거웠던 뉴스인데 한국 아랍에미리트 이 세파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서명 타결 그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좀 집중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산업별로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는 개괄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상품 품목수 기준으로는 92.5%가 네.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철폐된다는 거죠. 근데 어허. 거기에서 예. 제가 오늘 집중해보고 싶은 거는 제가 좀 추가로 어떤 산업이 좋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자동차가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표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2022년과 2023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가장 수출을 많이 했던 품목이 첫 번째가 자동차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이고 세 번째가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지금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원전 수출한 것 때문에 3위 수출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한국에서 네. 아랍에미리트로 우라늄을 이렇게 수출을 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거를 이제 올해 내로 상업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진척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부터 먼저 볼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가장 최대 품목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관세를 철폐하게 됐을 때 당연히 자동차 쪽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에 이어서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회가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긴 합니다. 아, 그래요? 도요타 그다음에 닛산 미쓰비시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네. 석유 나는 나라에서 일본 자동차는 약간 그거잖아요. 연비 좋은. 그렇죠. 기름 많이 안 먹고 기름 많이 안 먹고. 네. 좀 의외이긴 한데 어쨌든 일본 자동차가 가장 인기가 있고 그 다음이 미국이고 그 뒤에 한국과 독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와 이 관세를 철폐하게 됐을 때 어떤 자동차가 수혜를 볼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전기차를 얘기하는 쪽이 상당합니다.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 UAE에 전기차나 수소차를 수출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석유 나는 나라에다가 이것도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중동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지금 신재생 쪽으로 산업 구조 자체를 전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정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바꾸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코트라에 따르면 2022년에 UAE 전기차 판매 대수가 43% 증가했고요. 네. 그 중에서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 순수 전기차가 90%를 차지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0%밖에 차지 안 했어요. 그래요? 은근히 좀 신기하죠. 전기차를 많이 사네?
희한하네 거기도. 기름값이 싸면 기름을 넣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기차 가운데 아직은 50%는 테슬라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그 전환이 좀 빠르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 준비 지수라고 있어요. 네. 이 전기차 시장 준비 지수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글로벌 8위 정도 수준입니다. 일본 다음이고요. 미국이 7위고 일본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그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준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예. 이것도 한번 분석 들어갑니다. 여기는 본토인들이 이제 돈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고, 외국인 노동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일본 차 이런 거 좀 많이 사고, 우리나라 차도 역시 마찬가지. 본토인들은 이제 독일 차 이런 걸 하나 사고, 그다음에 세컨이나 서드카로 전기차를 약간 부자들의 장난감 같은 느낌? 네. 그렇게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리고 그렇게 또 봅니다. 슈퍼카가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거의 슈퍼카. 거기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는 석유 산업에서 탈피해서 신재생 쪽으로 가야 되고 IT 쪽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네. 것들을 계속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바꾸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전기차 쪽으로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적으로 구비는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관세가 철폐되면서 좀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그러네. 노려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표를 보면은 이 우라늄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원전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건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전이 지금 바라카 원전을 올해 안에 그 상업운전이 가능하게 진척을 시켜놓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한전이 수주했던 4개의 그 원전을 모두 상업운전에 돌입을 하게 되면 아랍에미리트 전력 수요의 25%를 한국 원전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과거고, 그러니까 앞으로가 남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또 있냐면, 지금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가 초고압 직류 송전 해저 케이블 수주도 지금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해저 케이블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어제는 또 LS에서 영국과 이 조인트 벤처 회사 만들어서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네. 해저 케이블이 지금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아랍에미리트에서 해저 송전망도 내년에 준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결국은 근데 이제 해저 케이블과 그 이 ESS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신재생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근본적으로 얘기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바람이 불 때는 전력이 생산되고 바람이 안 불 때는 어떡하냐. 낮에는 전기가 생산되고 밤에는 전기가 생산 안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그때 제가 그거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독일에서 일시적으로 전기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라고 네. 하니까, 독일에 지금 그 태양광 패널을 엄청나게 설치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여름 한나절에는 전력 생산량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는 전기가 가격이 싸겠죠. 예. 근데 그 전력 생산하는 양만큼 전기를 소비하지 않아요. 그때는 전기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낮에 많이 그 생산했던 전기를 밤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전기 생산량이 많았을 때 그 생산됐던 전기를 전기 생산량이 많을 때, 그러니까 소비량이 많을 때 소비하거나, 이런 걸 하려면 결국은 ESS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과 ESS, 네. 이쪽은 앞으로 또 계속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AE 같은 나라는 워낙 이제 태양광 뭐 이쪽으로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네. 비도 잘 안 오고.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가 이번 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네. 과 우리나라 재계 인사의 만남에서 되게 신기했던 게, 그래요.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뭐 만날 수 있다 쳐요. NC 소프트의 김택진 그러니까도 만날 수 있다 쳐요. 무신사의 조만호 의장을 만난 거예요. 무신사? 네. 아 그래요? 우리나라 패션 플랫폼 있잖아요. 네. 무신사 그래서 알죠. 사실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이제 뭐 한 30대, 20, 30대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건 아는데 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만날 만한 인사인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거기 이렇게 뭐 망토 비슷한 거 많이 두르고 다니고 뭐 이러지 않나? 자, 그래서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사실 그 아랍에미리트가 네. 생각보다 그 중동 문화권이긴 하지만 그 히잡 문화 있잖아요. 히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르카라고 해서 전체를 다 감싸는 거 말고 이제 그 머리만 나오지 네, 않게 네, 하는 네, 네, 네. 히잡 문화인데다가 상대적으로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서는 그 좀 관대하다고 합니다. 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20, 30대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히잡은 쓰되 음. 대신 나를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히잡 외의 다른 패션 요쪽엔 관심이 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신사가 지금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그래서 제가 무신사가 왜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업계에 있는 분들 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무신사도 좀 스스로 놀랐다고 해요. 그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그래요. 좀 스스로 놀랐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젊은이들이 패션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데 거기에서 어떤 패션 플랫폼과 관련된 것을 본인들도 해보고 싶은 것 아니냐라는 추정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우리나라의 K 패션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돌들이 입었던 옷을 해외에서 많은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아이들이 한 아이들이랍니다. 아이돌이 화장했던 화장 그게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거고 아이돌의 피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선크림이 인기 있는 거고. 네. 선크림 팔아야지. 여기. 선크림 팔아야죠. 그리고 네. 기초 화장품 우리나라 기초 화장품이 되게 인기가 많은데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만 보면 되게 굉장히 백옥 같은 피부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기초 화장품이 인기 있는 것처럼 K 패션도 좀 기회를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네. 라는 우리나라 생각이 화장품도 거기서 굉장히 선블락 뭐 이런 거 네. 사실 그 나라들만큼 선블락이 필요한 나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다. 그쪽에서도 하얀 피부에 대한 열망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는 네, 다음 뉴스 한번 만수르가 우리 선크림 바르는 거 그거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다음 뉴스 넘어갑니다. 자, 그 SSD 기업용 SSD 대규모 주문이 급증해서 글로벌 낸드 매출이 지난 1분기에 전 분기보다 28%나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낸드 매출이요. 그 트렌드포스가 지난 1분기 전 세계 낸드 매출이 작년 4분기보다 28.1% 증가해서 147억 96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트렌드포스가 일단 해석하기로는 인공지능 서버에 그 기업용 SSD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네. 대규모 주문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PC와 스마트폰 고객들도 가격 상승세 관리를 위해서 재고 수준을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일단 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GPU와 거기에 들어가는 HBM 그런 것만 얘기했는데 결국은 SSD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SSD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저희가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1분기에 확인이 됐다는 걸 오늘 뉴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은 SSD 부족하대. 근데 이제 PC 시장도 조금씩 돌아서고 있잖아요. SSD라는 건 옛날 우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처럼 저장장치. 저장장치죠. 저장장치. 네. 근데 결국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SSD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 PC 시장도 좀 돌아서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도 돌아서고 있는데, 그러면 SSD뿐만 아니라 SSD에 들어가는 낸드까지도 야, 우리 부족한 거 아니야? 미리 재고 땡겨놔. 라는 수요 때문에 네. 올라가고 있다는 SSD도 거죠. 삼성전자가 거의 1등이죠. 삼성전자가 1등이죠.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키옥시아. 네, 고순서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장 점유율하고 성장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이번 1분기 매출 성장률 삼성전자가 28.6%, 시장 점유율 36.7%, 지난 분기보다 시장 점유율 약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성장률은 31.9%, 시장 점유율 22.2%인데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점유율 좀 올라왔습니다. 키옥시아가 26.3% 성장했고 시장 점유율 12.4%인데 시장 점유율 약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시장 점유율이 내려온 게 웨스턴 디지털. 14.5%에서 11.6%로. 웨스턴 디지털도 예전에 참 그 하드디스크 많이 샀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시장 우리가 가져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시장 점유율 높이고 있으니까요. 네네. 사실 저는 이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낸드가 잘 팔린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복된다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이렇게 그 레거시 반도체들이 쫙 팔리게 됐을 때 SK 하이닉스가 됐건 삼성전자가 됐건 그 두 기업 모두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것은 분명한데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HBM 프리미엄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뭐 20만 원 넘어서기도 하지만 삼성전자는 거의 뭐 다시 7만 원대로 내려왔잖아요. 분명히 이게 업황 좋아지고 실적은 다 좋아질 건데 다 좋아질 건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네네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됩니다. 예전에 그 컴퓨터 이제 조립할 때 네. 막 한 2000년대 초반 뭐 이쯤일 거예요 아마. 네, 그쯤에 뭐 90년대 후반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이제 하드디스크를 사러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그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같은 뭐 120기가 뭐 네. 이런 이제 하드디스크 하나 사잖아요. 네. 그럼 이제 히다치 게 있고 맞아요. 네, 히타치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삼성전자가 약간 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랬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는 뭐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그렇죠. 시장 점유율, 웨스턴 디지털은 벌써 이제 시장 점유율 그나마 하드디스크 아니 하여튼 뭐 저 뭡니까 DDR5 이런 건 아예 거의 잘 못하고 네네. 그나마 낸드에서 한 5위 정도 하고 있는 네.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예. 치킨 게임 끝나고 완전 시장이 바뀌었죠. 대단합니다. 네. 예. 참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정도 돈 벌면 시게이트 것도 있었어. 시게이트 시게이트. 맞아요. 기억납니다. 시게이트. 예, 맞아요. 시게이트도 기억. 저 집에 아직도 시게이트 그때는 SSD 아니었죠. HDD. 그때는 그죠 하드. 하드. 네, 하드 그거 아직도 있는데. 네, 그거 있어요. 여기다 꽂으면 윙 소리 납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니까. 맞아요. 윙 소리 나면서 약간 그 긁는 소리 같은 거 있죠. 네. 따닥따닥따닥 네, 긁는 소리. 그거죠. 예전 얘기입니다. 예. 자,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라인 신규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인이요? 네. 3주째 카톡을 추월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라인야후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이게 약간 우리의 마음을 긁었잖아요. 이 사태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긁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라인을 쓰자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인 IGA웍스가 통계를 보여줬는데 5월 셋째 주 라인의 신규 설치 건수가 61,640건이고 같은 기간 카카오톡 신규 설치 건수는 56,700건이었기 때문에 라인 신규 설치 건수가 4,800건 정도 더 많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카카오톡을 앞서서 라인 신규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지금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라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라인이 뭐 네이버 거였어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인데 라인이 일본에서는 뭐 활성 이용자 수가 9,600만 명, 인구가 거의 1억 명인데 애기 빼고 다 쓰는 거죠. 예. 어쨌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우리 권순유 취재팀장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메신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택시, 페이, 쇼핑 다 합니다. 뭐 우리 카카오처럼. 우리 카카오처럼 다 네,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성장 산업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근데 라인이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그렇게 하게 되고 또 동남아에서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건대 우리가 네. 기대하건대 업계에서 기대하건대 그리고 기자가 기대하건대 네이버가 인공지능 잘하니까 그게 거기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만의 기대. 그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은 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지만 우리는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라인야후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지분이 또 빼앗기게 된다든지 강탈당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좀 우리는 좀 크게 좀 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요거 뭐 후속으로 뭐 더 나온 소식들이 좀 아직까지는 좀 별로 없죠. 없고요. 네. 없고 그리고 이제
지난 2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라인 야오 사태와 관련해서 양국 간의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만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카카오톡 먹통 사태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 중순에 먹통 사태가 한 3차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라인 쓰자라고 했던 건데 네. 사실 이게 그 과거에 제가 어떤 업체분하고 얘기를 나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린 라인 쓰자라는 이야기가 한번 있었대요. 그래서 한번 쓰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라인을 쓰니까 내부에서 메신저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만 외부 사람들이 하나도 안 쓰니까 결국은 다시 카카오톡으로 그렇죠. 돌아섰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효과죠, 뭐. 네, 그런데 그렇죠. 네트워크 효과죠. 근데 만약에 이 카카오톡의 먹통 사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라인 야후 사태로 인해서 한국인의 자존심을 긁은 거, 그다음 그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만약에 라인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네.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카카오톡도 잘해야죠. 카카오톡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카카오톡 말고도 뭐 텔레그램이니 몇 번의 시도가 중간에 네. 있었고 뭐 사람들이 뭐 물론 지금도 이제 조금씩 쓰긴 합니다만 여튼 이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카카오톡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데 나 혼자만 빠져나와서 딴 걸 쓴다는 게 확실히 이제 맨 처음 그래서 누가 이걸 지배하고 그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한 번 정해진 특히나 이제 메신저 특성은 오히려 무슨 뭐 구글이나 네이버냐 이거 싸움은 차라리 그냥 내가 바꾸면 맘먹고 바꿀 수 있는데 맞아요. 네. 네. 카톡 같은 거는 진짜 바꾸기 어려운 거 같아요. 근데 보면은 SNS별로 자신의 특성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그 대화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네네네.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정보 획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페이스북과 X도 이제 좀 갈렸잖아요. X도 약간 그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는지를 좀 보는 용도. 네. 페이스북도 좀 비슷한 용도인데 이제 인스타그램이 서로 이제 진짜 SNS 용도. 이렇게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카카오톡도 잘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SNS 형태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카카오톡도 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 카카오 스토리니 그렇죠. 뭐 몇 개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뭐 그거는 펑도 하고 네. 하는데 역시 각자의 또 색깔은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진짜 인스타 메시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카카오톡 뭐 혹은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네. 인스타 팔로우해서 바로 이제 DM 보내고. 네. 네, 젊은 감각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프로님은 DM 세대니까. 저는 뭐 DM이죠. 네, 그쵸. 그래서 뭐 바로바로 저는 카톡으로 이런 거 안 하고 우리 이조 기자는 컴퓨터 어디서 맞췄어요? 뭐 세진 아니면 뭐 늑대와 여우? 저는 네. 컴퓨터를 몰라서 바가지를 많이 썼습니다. 항상. 설마 그럼 삼성전자 거 이런 거 샀어요? 그런 것도 안 사고 용산 가면 네. 그냥 얼마에 맞춰주세요 하면 그렇게 맞췄는데 그 파워 서플라이 뻥 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럼 또 가야지 뭐. 또 가서 또 바꾸고 막. 아이고 참. 바가지를 좀 많이 그 썼어요. 영화들은 참 좋았겠다. 예. 저 같은 호객이 있어서. 잘생겨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게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여러분 증명이 됩니다. 허우대만 멀쩡하고 내용물이 없잖아요. 네. 자, 우리 이주호 기자.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건가요?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기자 여기서 인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